제주도에서 진짜 핫한 계곡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의 여행이 끝났어요. 제주도에서 느낀 점을 제가 일기보다는 이 영상 속에 제 자신에게 찍고 싶어서 영상으로 하나 남기겠습니다. 일단 이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된 거는 일단 그 시기는 쳤기 때문에 왔습니다. 첫날은 진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외로울까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정말 외로울 것 같았고, 뭔가 말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았고, 제가 낯선 사람이랑 친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나서 슬펐지만 많이 행복했습니다. 제주도 속에 제가 이제 빠져드는 걸 느꼈고, 이제 혼자 제 텐션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혼자 즐겁게 차 속에서도 계속 운전하면서 제주도를 돌아봤고, 계곡도 혼자 가서 놀아보고, 산도 혼자 타보고, 바다도 혼자 가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도 찍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모르는 친구랑 친해져서 같이 제주도 어딘가를 같이 돌아도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랑 이제 친해져서 같이 맥주도 먹기도 하고, 이런 되게 제 스스로의 시간을 제가 저 혼자, 저와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에서 이게 혼자 여행하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제 추억 속에 굉장히 오래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혼자 여행을 떠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한번 떠나세요.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떠나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잘 알지 못했다. 이 여행이 나에게 엄청나게 재밌어 줄 수 있다는 걸. 나는 혼자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 값과 숙박비를 제외하면 난 단 12만 원으로 3박 4일을 지냈다.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갈 수가 없다고? 돈 없이도 여행을 가서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노하우를 특별히 이 영상 속에 담았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떠난 이유는 그냥 떠나고 싶어서다. 나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기로 했다. 이 제주도 여행이 그 출발점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길 희망한다. 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두 번째 방문이네요. 일단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뭘 할지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에 대한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선물이냐? 너무나 제가 열심히 지냈어요. 유튜브도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일러스트 학원도 신청하고 비보이 학원도 신청하고 이제 여기 갔다 오면은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선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좀 좋은 많은 곳들을 한번 다녀볼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새별오름이란 곳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전에 여기서 거의 뒤질 뻔한 적이 있어요. 왜냐? 안개가 겁나게 껴버려가지고 저는 여기가 낭떠러진 줄 알았어요. 그때 영상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시죠. 봐보세요. 됐어요. 여기 지금 오름인데 진짜 누구 죽어도 모를 것 같아요. 빨리 빠져나갈게요. 보셨죠? 보니까 이때는 안개가 너무 자욱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안개가 걷혀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봐봐, 너무 아름다운 산인데 나는 여기가 절벽인 줄 알았어.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지금 9개월 정도 돼가지고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고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향해 뻗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추울 줄 알고 패딩을 입고 왔는데 진짜 덥네요.
너무 좋은데 확실히 여름에 오는 거랑 봄에 오는 거랑 다르네요. 꽃이 피고 나서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느낌? 그리고 저기 커플이 있네. 여기가 제가 오늘 묵으려는 곳인데요. 여기는 진짜 제가 돈을 받고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두 번째 지금 방문하거든요. 털보네 게스트하우스라고 제주도 애월 쪽에 있는 곳인데 진짜 이런 가성비가 없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장대랑 자신을 꾸밀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8인 남성실인데 다른 같은 곳이랑 진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이시죠? 오션뷰예요. 오션뷰인데 평일에는 12,500원, 주말에는 2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서 이만한 가격에 진짜 오션뷰로 게스트하우스 구할 수 있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보면은 이상한 막 창고 같은 곳에 막 엄청 가격도 비싸고 막 막 리뷰만 좋게 남겨달라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꼭 리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 침대마다 이렇게 콘센트도 놓여져 있고 화장실도 되게 깔끔해요. 여기가 리모델링을 싹 한 거여가지고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어쩔 줄 몰라. 이게 뭐야?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커피숍이 바닷가 앞에 모두 모여 있네요. 혼자 여행하기 두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보여줄게. 물론 외롭긴 하지만 이 혼자 여행만의 감성이 있다니까. 지고 있는 노을을 보며 주변의 풍경들, 그림을 그렸다. 근데 갑자기 그러던 도중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었다. 당황스러웠다. 자살인가 생각하고 앞을 봐봤다. 그 사람은 수영 선수였다. 바다 끝까지 헤엄쳐 나가는 파도 같았다. 사실 공항에서 내렸을 때 괜히 왔다, 집에서 그냥 쉴걸, 이런 생각을 잠시 했다. 근데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어느새 난 또 여행 속에 빠져 있었다. 요즘 나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많이 읽고 있다. 그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해보지 않은 일에서 성공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다. 나는 내 꿈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근데 배가 고프다.
이 동상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절을 안 할 수가 없어.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애월 쪽에 있는 바다 산책로예요. 여기 써있네.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꼭 오라고. 가족들이랑도 되고. 장안철 산책로. 근데 이런 장소를 보면은 나는 어떤 거를 느끼냐.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썸 타는 사람이랑 같이 오면 바로 그냥 여기는 연애로 이어지겠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살짝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썸을 타고 있는데 고백을 하기가 낯간지럽다, 여기 오면 그냥 바로 연인 됩니다. 왜 연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줄게. 일단 여기 주변에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묵은 다음에 좀 쉬다가 부르세요.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걷자고,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먹자고. 분위기 좋은 거 내가 싹 다 알아놨다고 하면서 불러. 여기 걸어. 이렇게 여기 산책로잖아요. 걷다 보면은 뭐 얘기 많이 하게 되겠지. 막 못다한 속 얘기들도 많이 할 거야. 막 고민 얘기, 뭐 취업 얘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가족 문제, 본인의 뭐 개인 문제,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어떡해, 마음이 열린다고. 게다가 감성까지 충만해진다 이거야. 그럼 어떡해,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런데 할 말이 있는데, 그럼 여자애가 뭔데? 그러면 내가 아니, 너를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한번 만날까? 그러면 여자애가 그럴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진짜 이쁘다. 오랜만에 여기서 한번 비보이나 해볼까? 이만 시도해볼게. 기다려봐. 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혼자 여행을 해봐야 하는 이유, 해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알려드리겠어요? 여행을 통해서, 혼자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혼자 한 번쯤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외로울까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가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친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시면은 혼자 왜 가? 야,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사귀고 같이 가라. 이러면은 또 안 가. 그러면 어떡해? 평생 안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강제적으로 혼녀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를 시점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제주도에 또 와서 오늘도 느낀 게 너무 많죠. 그러면 혼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구랑 여행을 오면은 친구들이랑 스케줄을 맞춰야 돼. 의견을 조율해서, 내가 딱히 굳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친구들이랑 의견 조율하다 보면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혼녀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가다가 잠깐 여기 서서 보고 싶은데, 그리고 가다가 오늘은 여기 묵고 싶은데, 여기서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냥 차 세우고 아니면 걸어댕기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먹는 거야. 이런 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여행이지. 응? 그런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 내 스스로 너무나 프리하게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혼녀의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비용입니다. 비용.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물론 거기서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한쪽은 가성비 있게 저렴하면서 배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쪽은 맛을 여행하러 온 거고, 이쪽은 경치를 여행하러 온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런 비용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비싼 거 먹고 싶으면 비싼 거 먹으면 돼. 근데 싼 거 먹고 싶어. 그럼 그냥 편의점 가서 김밥이랑 커피 하나 사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면 그게 뭐야? 그게 여행이지. 그게 혼녀의 묘미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얼마 썼는 줄 알아요? 지금 거의 한 10만 원도 안 썼을걸? 지금 5만 원 이하로 쓴 것 같아요. 이틀 있었는데. 저는 보는 게, 뷰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날 때쯤 겁나게 맛있는 거 한 번쯤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아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굳이 비싼 거 먹고 굳이 좋은 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커피랑 김밥 하나 사들고 와. 그리고 걷고 먹고 마셔. 그럼 그게 뭐야? 여행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절약된다.
세 번째는 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사회에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상사가 쪼져, 야근해, 응? 내 월급 타면은 다 뭐 보험료, 응? 교통비, 대출 이자 어디서 다 그렇게 내 거를 뺏어가는지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근데 혼자 여행을 온다? 그럼 나랑 대화할 시간이 너무 많아. 왜? 혼자 있으니까.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와도 충분히 뭔가 느낄 수 있는 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내 자신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여행하면은 훨씬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어요. 나랑 대화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늘 고민해왔던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진짜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 티켓 끊어서 그냥 아무데나 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맛에 저는 혼여행을 최근에 시간이 내키는 대로 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독립심이 생깁니다. 독립심이란 게 무엇이냐? 그런 친구들 있잖아. 친구 없으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안 가 혼자. 밥도 먹고 싶은데 친구가 없으면 안 먹어.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친구가 없으면 안 가. 왜? 외롭고 걱정되고 혼자 뭔가 안 해봤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근데 혼여행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스스로 입고 마시고 먹고 이동하고 쓰고 벌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버릇 들어놓으면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독립심이 생겨요. 즉 혼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사회 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기획을 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외로움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 물론 혼자 여행 오면 겁나게 외롭습니다.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외로운 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잠시 외로웠다가 오다 보면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다 보면 이 여행 속에 빠져듭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이 어느새 빠져나가고 여행이란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머릿속에 이 여행을 했던 추억들이 강렬하게 박히게 돼.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다시 혼자 여행을 올 수밖에 없어. 왜? 그 혼자 여행했던 추억들이 너무 좋게 기억 속에 박혀있거든. 혼자 여행해보신 분들 빨리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맞죠? 공감하죠? 같이 여행하는 것도 물론 기억에 남겠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은 그 분위기와 감성, 나랑 대화하면서 내가 스스로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팩트가 다릅니다. 임팩트 굉장히 강렬해요. 저는 처음에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왔었는데 그때 그 여행했던 기억들, 그 쓸쓸함, 고독함, 나의 모습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80살, 100살이 돼도 아마 못 잊을걸? 내가 뼈가 돼 있어도 유골이 돼서 바다에 뿌려져 있어도 그 뼈 조각을 맡으면은 아마 그 내가 기억했던 냄새가 날 거야 아마. 잠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외로움을 즐길 수 있다 이거예요. 외로워도 괜찮다 이거지. 가면 외로울걸? 근데 외로워도 괜찮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니까 여행을 통해서 여기저기 많이 가보고 이거를 스타트로 해서 일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독립심이 생기거든. 그럼 어떻게 돼? 이 혼자 여행을 하기 전에는 아마 그럴 거야. 이거 해서 뭐 좋겠어? 하지 말자. 그냥 해보고만 싶다라는 생각만 있는데 여행을 통해서 실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해볼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해보게 돼. 내가 원하는 거. 그림 그리고 싶어? 그려봐. 누구 만나고 싶어? 만나봐. 어디 가고 싶어? 가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봐. 공부하고 싶어? 공부해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하면서 느끼는 거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생각을 완벽하게 해서 플랜을 완벽하게 짜서 실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평생 걸립니다. 평생. 근데 이렇게 실천하면서 가다 보면은 뭐 가면서 시행착오는 겁나게 많이 겪겠지 물론. 근데 결국엔 빨리 찾게 된다는 거야. 뭐를?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장점이 아닌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다. 일곱 번째는 힐링이 된다. 힐링이. 저도 어제 제주도 왔을 때 사실 후회했어요. 괜히 왔다. 외롭네. 좆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되니까 너무 좋아. 어제 제주도에서 애월 쪽에 바다 그 대로변을 걷고 있었는데 해가 실시간으로 지는 거야. 파슬텔 톤 하늘에 거기서 내가 걸었어. 서울에서 그런 거 볼 수 있어? 응? 도시 어디서 그런 거 볼 수 있냐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힐링이 됩니다. 힐링. 마음이 정화된다고 하죠. 정화. 이렇게 한 번씩 정화를 시켜줘야지 또 사회에서 달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살아.
장점을 이렇게 말해봤는데 7가지나 되네요. 7가지. 이 모든 것을 내 돈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있으면 한 4박 5일에서 5박 6일 여행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맨날 그냥 카페 가서 그냥 그저 그런 얘기하고 쓸데없는 거 사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행에 한번 돈을 써보면 훨씬 더 값어치지 않나 라는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날지 안 떠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떠나세요. 바로 티켓 끊고 떠나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 무슨 풀떼기 궁전에 온 것 같네. 와우. 얘가 아주 나가려고 애를 쓰네. 여기는 오길 너무 잘했다. 조성이 너무 잘 됐네요, 진짜. 동생이랑 누나랑 또 여행 한번 하고 싶네요.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같이 어디를 나가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여행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이거 여행을 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 석양이 지는구나. 석양이. 응? 기가 막히다. 근데 혼자네. 쪽도 여전히 애월 쪽인데 경치가 확실히 기가 막히네요. 지금 뭐 하여튼 존나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단 밥 좀 먹고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제때 먹어줘야 되겠어요. 야, 근데 확실히 경치가 그냥 기가 막히네. 에? 야호! 2020년 대박 나자! 유지 화이팅! 어우, 내 정신 좀 봐. 이거 차 창문을 열고 나왔네. 아유. 좀 더 바다에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기가 막혀버리네 그냥. 어떻게 이런 경관이 있을 수가 있지? 응? 와, 진짜 이거는 뭐 이래서 제주도에 오는 거야. 흰에도 있어, 흰 색깔.
여러분들 이것이 여행이구나. 혼자 여행하는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느낌입니다. 아 진짜 너무 조성이 잘 돼 있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여기 잠깐 중간중간에 이런 데도 있어. 이글이글거리는 감동. 잭두야 잘 되자. 집스커버리 흥하고. A few moments later. 아 너무 좋다 진짜. 이런 데가 다 있어. 응? 정말 기가 막혀버려 그냥. 응? 여기는 물론 썸녀도 좋은데 가족 단위로 오면 너무 좋을 거야. 어린 친구들한테 이 바다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친구들아, 이것이 너의 미래다. 이것이 너의 창창한 앞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 생각들을 멈추지 말고 퍼부어라 위로, 이렇게 말해주면은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 오늘도 나는 여행에 빠졌다. 여행과 사랑에 빠졌다. 네 여러분, 오늘 제 마지막 여행지인 용눈이 오른입니다. 여기 딱 시간을 지금 해가 딱 질 시간에 맞춰서 왔거든요. 이따가 또 게스트하우스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한번 포즈를 딱 한번 그래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그냥 자유의지가 있나봐. 그냥 어쩔 줄 모르게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장관이다 장관. 이거는 미쳤어. 이거 보여? 이래서 혼자 여행 와야 된다고 내가 계속 누누이 말하는데. 야 바람은 진짜 많이 부는데 영화는 기절하는데 그냥 커플들밖에 안 보이네. 그래 그냥 다 그냥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어. 마치 이 길은 뭐랄까, 진짜 이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대박이다 대박. 가는 사람들 보이지? 저거 다 뒤지는 거야. 이제 갔다가 나는 거의 정상에서 1분 있다가 내려올 거야. 지금 뒤질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뒤질 사람 1, 뒤질 커플 2.
뮤직 커플 셋. 다 잘 가라. 와, 차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 바람 때문에 뒤진다는 게 뭔 줄 깨달았잖아, 방금. 와, 진짜 어떻게 바람이 그렇게 불지? 지금 제 앞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야. 저기 보면은 패딩 입고 있어요, 패딩. 저런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고, 와, 그냥 트렌치 코트 입은 사람들은 뒤지는 거야, 지금. 지금 앞에 사람들 다 내려오고 있는데, 방금 다 올라갔던 사람들이야. 뒤지지, 뒤져. 진짜 자연은 위대하네요. 너무 재밌다.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바람 때문에 밀려납니다. 네, 저 넘어질 뻔했거든요. 집에서 견과류 가져오길 잘했네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행 꿀팁 중 하나예요. 집에서 나올 때 이런 소소한 것들 다 챙겨오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나오면 돈이라니까. 이런 거 텀블러도 무조건 챙겨야 돼. 텀블러 챙길 때 주의할 점은 비닐봉지에 무조건 한번 싸서 와요. 안 그러면 이게 물이 다 흘러. 나도 옷 버렸어요, 지금. 무조건 텀블러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오고, 또 식당 같은 데서 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물 사야 된다니까. 1,000원, 2,000원 쌓이다 보면은 많이 들어. 여행할 때 이것저것 1,000원이 만원 되고, 만원 10만원 되고, 10만원이 20만원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먼지도 안 털었네. 먼지 좀 털고 올게요. 바람을 너무 많이 데미지가 상당하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짝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슨 부자냐? 안타깝게도 마음의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과연 돈이 몇 억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돈만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온 지 3박 4일이 되었는데 2만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비행기랑 렌트카 빼면은 12만원 가지고 3박 4일 동안 여기서 죽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회에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되돌아보니까,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마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가족들이랑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랑 충분히 대화를 오고 가며,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많이 하고,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외롭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랑 시간 될 때 산책도 가고 대화도 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가족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대화,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그 집 안에서 대화가 없다면 밖에 나가서 의사소통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누구한테 공유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가족이랑 말을 나눈다면, 친구들이랑 나눈다면 물론 좋지. 근데 가족들과 행복을 나누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때는 마음의 어떤 통로가 오고 가는 느낌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가족들이랑 정말 소통을 안 했어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이랑 거의 몇 년간을 거의 말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여행은 정말 마음의 여유를 생기게 만들어주는 고정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보잖아요.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동물도 보고. 근데 낯선 곳에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채워지거든요. 새로운 것들로. 항상 서울 사회에 있으면은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맨날 대학 유치해야 되고. 그런데 여행을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마음이 경험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피어있는 이런 벚꽃들도 보고 하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내 현재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걸 원했는지, 사회에서 내 모습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마음의 평수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평수가 있듯이 이 마음에도 평수가 있습니다. 평수.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니 한 8개월 전만 해도 마음의 평수가 한 평이었어요. 한 평. 왜? 아무랑도 얘기도 안 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도 않고 혼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얘기해.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평수가 아닌가. 그 세 번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일이 자기랑 안 맞다 하더라도 일이 끝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돈을 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마음의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면은 아마 돈은 자연적으로 쫓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쫓아오는지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야, 작두의 요놈 여보, 너 정말 많이 컸다. 너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화이팅!